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돈마네TV의 한종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좀 오랜만에 교육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이제 좀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 또는 안 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또 강의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대형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신저가를 이탈시켜 놓고서는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낚아챌 수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투매를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최근에 좀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,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10중 8구 다음날 장대 음봉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의 상한가, 뭐,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. 뭐, 어떤 장 뉴스 끝나고, 장 끝나고,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, 매수세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같은 경우는 뭐, 쉽게 해서 자전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,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간의 상한가라는 종목을 왜 갔는지 검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매수력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에는 배트를 짧게 잡고 가죠.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고 그 전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보통 10% 정도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가 10%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날 보통 10%에서 12% 정도 이렇게 상승 출발 시켜놓고 장중에 한 번 정도 뭐 플러스 한 15%에서 17% 정도를 한 번 더 찍어줍니다. 그리고 쫙 밀려버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칙이 있어요, 저는. 그래서 보통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침에 보통 10에서 12% 정도 상승 출발한다. 이런 경우는 관심도 안 갖습니다. 제 경험상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열에 어, 8, 9은 장대음봉을 빼더라는 거죠.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.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 다음날 아침에 쭉 급등을 하죠. 그러면 진짜로 이게 좋은 내용이고 큰 호재다라고 하면요. 그냥 30분 정도 후에 계속 양봉을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플러스 한 17% 또는 20%에서 계속 머물러 줘야 됩니다. 그러다가 다시 위로 치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요즘에 또 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매도를 치고 또 아침에 단기로 급등하나 보다 하고 쫓아갔다가 손절하면서 나오게 되고 이 이중으로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냥 간단하게 시간 상한가 종목이 그 다음날 급등을 했다. 그럼 진짜 상한가를 갈 종목이라면 보통 30분 내로 상한가를 가버려야 돼요. 그리고 어 10%에서 뭐 15% 이내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30분 내에 계속 30분이 지나도 계속 양봉을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. 근데 30분 장후 30분 장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도 계속 음봉을 만들고 있다. 이런 경우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어떤 현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볼게요.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요. 그러니까 이날이 시간의 장 끝나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. 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. 뭐 러시아에서 뭐 금수 조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그날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10% 정도 출발해서 이날 고점을 보겠습니다. 고점이 12%입니다. 잠깐만요. 요 날이 바로 종가고 요 날이 아침에 시간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그날 아침에 대략 12% 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체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. 퍼센테이지가 보이실 겁니다. 최고점이 12%, 시초가가 11%딱 음봉 나오기 좋은 그런 시초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쭉 그날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.
그러니까 아침에 잡았다라고 하면 그냥 20, 30%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. 그럼 아침 시작하고 30분 내로 상한가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시중팔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요. 아침에 급등을 했죠. 갭상승이 나왔습니다. 근데 보면은 그냥 바로 30분 내로 그냥 양봉을 이렇게 쭉 말아 올리는 이런 경우는 뭐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30분 내로 양봉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장대 음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30분의 법칙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랩지노믹스를 보겠습니다. 뭐 권리락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어요. 그리고 그날 시초가가 대략 20%, 최고가가 24%입니다.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죠. 보통 30분 아래 사가를 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쭉쭉쭉쭉 14,000원 했던 주가가 9,000원까지 40% 급락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텔레칩도 한 종목도 한번 볼게요. 이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. 자, 여기에서입니다. 장 끝나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. 그럼 뭐 애플 관련해 가지고 뭔가 내용이 나왔겠죠.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가 대략 14% 그리고 15%까지 잠깐 올렸다가 그대로 음봉을 되죠. 자,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30분 내로 다시 양봉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 지금 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안 당하려면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을 건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 뭐 우리가 추천했습니다.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로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얘네들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거 우리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잘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13% 14% 급등했다는 거죠. 그러면 왠지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게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 그런 문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. 최근에 이제 KG 모빌리언스 역시 마찬가지죠. 쌍용차 안수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뭐 정보를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근데 요날 제가 종가분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 한 18% 출발해서 고가가 20%까지 올라갔다가요. 얼마 못 버텼습니다. 분차트가. 역시 30%를 못 버티고 음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.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. 그 좋아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주식은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이렇게 아침에 갭이 떠버리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탈 수밖에 없죠. 그 물량을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간 상한가를 갔어요. 그러면 일단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법칙 잘 지키시고 30분 내로 상한가지 못하면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팔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거죠. 시간의 상한가 간 게 다가 아니라 시간의 상한가 간 것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밀리면서 와서 하는 거죠. 예전에 뭐 한솔홈데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시 시간에서 종가 끝나고요. 상한가를 갔다 그 다음에 음봉 빼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아침에 시간 상한가 갔다가 아침 갭 떴다가 올라가다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법칙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. 최근에 A프로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중에 시작했다가요.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30분 내로 상한가를 못 간 거죠. 그래서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걸로 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의 상한가는 절대 좋아할 게 아니다.
오히려 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예,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30분의 법칙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내 종목이 시간을 상한가 같다라고 하면 30분 내에 상한가 못 가면 매도를 한다.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좀 교육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요즘에 이제 그 대형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서 수직으로 올라간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어떤 데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하락장, 대세 하락장입니다. 지금 대세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짧은 파동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. 뭐 올라간 종목도 별로 없고 시장에 주도주도 없는 그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쳐있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모두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좋은 일이 올 것이다. 또 시장이 어려워도 전략 여러분들 주식은 종목 싸움이 아니에요.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이 타이밍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많은 분들 자꾸 종목을 자꾸 물어보시고 종목을 얘기하십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같은 종목이에요. HMM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저점 이탈했을 때 낚아챘다라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. 자, 수익이 나. 급락대 잡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HMM이라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났겠죠. 근데 똑같은 HMM이라는 종목이지만 이때 산 사람들은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을 기업을 보고 매매를 하겠습니까? 어떤 주식의 수준, 타이밍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주식은 절대 종목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